자, 사람들한테 아메이 제품이라든가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설명하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랑하는 거 싫어하고 설명하는 거 싫어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아메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거를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는 듣는 거를 좋아해요. 또 이제 재미있는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남 욕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해요. 맞죠? 네, 남 욕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남을 욕해서 좋을 건 없고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는 또 한계점이 있어요. 저처럼 재미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무엇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내가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잇몸 질환이 있으면 치매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췌장, 뭐 뇌졸중, 심근경색에 조산의 발기부전에 도움을 안 준다, 악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야,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돼. 치아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이런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 우리가 어차피 오래 사는 시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오래 사는 시대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치아 관리를 잘하는 법을 내가 나의 경험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는 들어요. 나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마우스워시나 치실까지. 옛날에는 이제 저도 어릴 때 칫솔 하나를 이렇게 이제 벌어질 때까지 쓰죠. 그리고 안 보이면 딴 사람 거 쓰잖아요. 네, 딴 사람 거. 내 거 뒀는데 안 보이면, 엄마 거 쓰고 아빠 거 쓰고 다 했어요. 그리고 치약도 이제 막 다 발라 썼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미 치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가 되어 있어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옛날에 아저씨들, 지금 생각하면 50대, 60이 안 되신 분들의 치아가 없어져 있었어요. 중간중간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지면서 이제 수명의 단축을 받고 왔죠. 지금 건강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소화가 안 됐구나, 영양소 흡수가 안 됐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잇몸 질환을 방치를 했을 때 치매 위험성도 실제로 잇몸에서의 이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두통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이라든가 신장암, 뇌졸중 이런 것까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돼.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돼. 내가 치과에 갔더니 치과에서 치아 관리를 하려고 치과에 갔더니 나는 그래도 내 나이에 비해서는 튼튼하다네. 내가 어떻게 관리했냐면 말이지. 옛날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났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덜 나, 확실히 덜 나. 그런데 치아 관리 법을 바꾸면서 또 더 좋아졌어. 실제로 경험하시잖아요. 치아 관리법이 뭘까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도 이물질이 껴요. 그런데 그게 양치만으로 닦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도 또 이물질이 껴요. 이쑤시개를 아무리 쓰려도 그거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플로토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치실이라든가 치간 칫솔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장점, 극명하잖아요. 이 원사님이 그걸 사용했을 때 장점 뭐 어떻게 느꼈어요? 일단 냄새가 없어지고요. 음,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이가 이 사이를 관리를 못하니까 이가 아픈 게 아니라 잇몸이 아파요. 네, 잇몸이 이렇게 붓고 그 잇몸이 부은 게 그냥 이렇게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아주 짧은 상식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이빨 사이,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염증을 유발해서 이 붓고 그리고 피가 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가 흔들리고 그리고 썩고 안에 신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게 잇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금 네. 이렇게 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게 평생 가나요? 아니요. 평생 안 가죠. 임플란트를 계속 관리를 끼워도, 네. 임플란트를 끼워도 똑같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중에서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무너져서 또 손을 대는 케이스들이 그걸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도 관리가 중요하고 치과에 치료를 한 후에도 관리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칫솔이나 치약이나 그리고 양치하는 법, 치약을 칫솔에 묻혀서 물을 묻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왜 그런지도 설명해 줘야 되고 물 안 묻히고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짜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짜서 치아 안쪽부터 입천장, 혀, 그리고 이 음식을 진짜. 면, 바깥면 전부 다 돌려가지고 이걸 전체를 다 양치하는데 1, 2분으로 안 돼요. 권장하는 3분을 아무런 상식 없이 그냥 채우려면 잘 어려운데 내가 이거를 한쪽씩 구석구석 다 닦아 들어가면은요 한 2바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3분이 모질라요. 응, 권장하는 3분을 됐어. 채운다는 게 내 치아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에게 왔었던 이득을 이야기해주면 아 맞네 그렇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야 내가 너한테 이거 설명해 줄게 또는 내가 너한테 이거 자랑할 거야 내가 너보다 잘났거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귀를 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아 맞네 그렇네 라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간 칫솔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양치 후에 한다. 또 누군가는 양치 전에 한다.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저는 치간 양치 칫솔은 후에 양치 전에 하고요. 양치 후에. 그다음에 양치를 하고 나서 치간 칫솔로 정리를 해요. 네, 지금 이은하 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를 하면 어차피 치아의 사이에서는 양치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거기다가 치간 칫솔을 넣고 치실을 넣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물질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현재적으로 먼저 해주는 게 맞고요.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거기에 워시까지 써서 균을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더 좋죠. 근데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음식을 통해서, 음식 섭취를 통해서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집에서는 최대한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맞네, 그렇네라고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아요. 어저께도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약품과 한약, 뭐가 다르냐? 그거랑 우리 건강식품하고 뭐가 다르냐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약품하고 아니야? 미약. 의약품과 한약, 미약품은 화학으로 들어가는 저게 제품이 들어가고요. 한약은 식물로 만든 거 압축해서 만든 거 한약이라고 안 해요? 식물로 만든 거 화학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보약하고 건강식품. 보약하고 건강식품. 제 보약이나 생각은, 건강식품이나 그 말이 같은데. 제 생각은 의약품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양약 형태로 나온 게 의약품인 아, 거고, 양. 아프다고 했을 때 처방전으로 나오는 양약이 의약품인 거고, 한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을 때 그 나뭇잎이니 그 뭐니 이런 천연 자료에서 말려가지고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해온 그 방식으로 그 처방을 해주는 게 한약인 거고, 보약이라는 건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몸보신을 위해서 미리 한약을 먹는 게 보약인 거고, 건강식품도 내가 몸이 병이 나기 전에 건강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조금 양약은 아닌데 그냥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식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연제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해서 내 몸을 좀 돕기 위해서 먹는 거고 미리. 네, 비슷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거.
자, 그러면은 건강식품과 이 보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건강식품과 보약이, 잘못 눌렀다. 보형, 서식, 대체적 서식. 건강식품과 보약이라는 게, TV에서 선전 나오잖아요.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예, 밥이 보약이다라는 거. 아까 치아에서 옛날에 치아가 건실하게 익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수명이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치아는 진짜로 수명 늘리는데 굉장히 1등 공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선전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선전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좋대. 자, 그러면은 그런 선전을 보고 누군가는 구매를 해요. 그리고 또 유행을 타죠. 자, 그럼 왜 유행을 탈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구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선전을 보고, 네. 광고를 보고, 광고 방송을 보고 구매하는 이유. 정말 건강해질 것 같거든. 근데 남들이 다 저 정도로 먹으니까 나도 먹어줘야 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먹어. 근데 너도 먹어. 이것도 포함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령 관절이 불편해, 갱년기가 불편해, 딴 사람도 나도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 혈액순환 잘 되고 싶어, 여러 가지 나의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불편을 누군가는 해결을 했다네? 아니, 선전 나오면, 그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아저씨가 팔팔하게 뛰어다녀. 저 등산을 가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먹어. 선전에 보니까 아저씨가 막 변기를 뚫어. 변기를 뚫어가지고, 내가 요즘에 찔찔거려가지고 어디 움직이는 거 힘든데, 저걸 먹으면 좋아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섭취를 해요. 그런데 사서 섭취를 했더니 효과가 천지 차이로 나는 거죠. 누군가는 효과를 봤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효과를 못 봤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한테 맞으면 효과가 있는 거고 나한테 안 맞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전할 때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잖아요. 그건 광고니까. 가장 광고. 가장 광고기도 하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칼슘이 필요해요. 근데 칼슘이 필요한데 정말 칼슘만 필요하니까 칼슘만 딱 먹는 사람이 있고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필요한데 내 몸에 흡수되고 그걸 도와주는 것들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있어야 돼. 그럼 같이 먹는 거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그렇게 막 심플 단순하지 않아요. 플라스틱이 빵꾸 나면은 플라스틱만 떼우면 돼.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쇠가 빵꾸 나면 쇠를 용접을 하거나, 더 떼거나 교체하면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가령 전립선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전립선의 악화 요인이 비대나 경화나 염증이나 세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세 가지가 다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의 효과가 있는 소팔메토를 가지고 섭취를 했을 때 내가 한 가지만 갖고 있다 그러면 대박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두 가지를 갖고 있네? 그럼 한 가지가 요만큼 좋아졌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세 가지를 갖고 있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효과를 못 느끼겠죠. 한 가지가 해결된다고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효과를 못 느껴요. 그럼 뭐가 되죠? 아유, 저 사기꾼들. 이렇게 되는 음, 거예요. 어, 그러면 관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관절에 활액이 부족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오메가3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보스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액을 넣어주면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액은 말짱해. 활액은 말짱한데 관절이 연골에 뭐 손상이 발생을 했어. 손상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그걸 먹어도 택도 없죠. 아예 효과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섭취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글루코사민을 섭취를 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네? 못 가요, 아예. 관절에. 효과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가지고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다 사기야.
쉽다라는 건 다 사기잖아요. 쉬운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광고에서는 그거를 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는 글로벌 호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호구를 안 당하려면 내가 똑똑해야 돼요.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거를 잘 믹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 갖고 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식품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 서영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먹는 거에서 부족한 영양소 또는 내가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영양소들이 이게 채워져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가 더 커졌고, 그리고 옛날보다 지금의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영양소의 수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식품에 대한 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조식품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 용감하신 거죠. 용감하신 상태가 됐어. 그러면은 지금 보약으로 잠깐 넘어가자고요. 보약. 자, 보약의 개념하고 건강식품의 개념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게 보기가 어려워요. 보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약이 뭐 있죠? 염소즙, 개즙, 붕어즙, 장어즙, 십전대보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녹용도 마찬가지고 보약이야. 자, 그러면 보약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름 잘 나려고 복날에 닭 잡아먹는 것도 보약이에요. 그렇죠? 그 보약을 사시사철 먹는 건가요? 몸이 약해졌다 느낄 때, 그때나 아니면은 여름 잘 한짤 때. 나려고, 겨울 잘 나려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잘 생각해봐요. 예전에 지금처럼 먹을 게 풍부하지 않은 시절에 겨울에 그 정월 대보름에 부스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견과류 이런 거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오메가. 오메가3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먹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라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보약인 거예요. 아니 당장 먹을 거 없는데 내가 단백질 보충을 어떻게 해주냐고. 단백질 보충이 안 돼서 애들이 배만 뻘룩 나오는 과육갑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라도 그때라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탕. 지금은 보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장어를 뭘 이렇게 찾아? 남아 돌아 지금은 칼로리가. 근데 옛날에는 부족했다고요. 그러니까 장어를 먹으면 그렇게 좋았던 거죠. 잉어를 뭘 그렇게 또 먹여? 똑같아요. 예전에는 보약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건강식품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족한 거를 채우는 것처럼 보약이라는 걸로 그때라도 먹어.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보약이라는 개념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우고 봐야 돼요. 그럼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의약품이라든가 한약이라든가 건강식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몸이 안 좋다. 내가 스스로 혼자 판단을 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몸이 안 좋다는 거를? 가령 내가 몸이 으스스스 떨려. 몸살 났나? 그죠? 내가 콧물이 찔찔까? 감기가 걸렸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종이에다가 손을 베었어. 이럴 수 있어요. 박상규 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꿈을 꿨대요. 이은하 사님하고 서현숙 리더님이 레이 문짝에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꿈을 꿨대요. 찔찔 맞아가지고. 그러면 제 손가락을 부러졌어. 그럼 내가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손가락이 다쳤네. 자, 손을 겉으로 비인 거랑 다쳤네랑은 다른 거예요. 그럼 겉으로 이렇게 슬쩍 종이에 비었다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하면 되죠? 거기다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돼. 그런데 안에 있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때에 필요한 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콧물 찔찔 나왔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찬바람 돌아서 잠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감기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더 잘 걸리고 누군가는 덜 걸린다라는 건
앞에 선제적으로 건강식품이라든가 잘 먹어주고 운동도 잘해줘서 이게 보호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덜 오는 것뿐인 거지 안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친 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쳤을 때 부러지거나 뭐 해가지고 다쳤다 그러면은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전문가가 상황에 따라서 항생제를 처방을 하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약품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이게 의약품에 대한 사고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모르는 비전문가가 자기가 안다라는 착각하에 임의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약도 똑같아요. 한약은 독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약품도 독성이 있는 것처럼.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을 믹스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것처럼 믹스를 잘못하면은요, 잘못하면 실명까지도 올 수 있는 게 한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병원을 그러면 믿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병원만 믿었을 때의 문제점인 거예요. 병원만 믿었을 때. 병원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어떤 책임을 안 져주죠? 그러니까 잘못된 병원도 일단은 의사가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사가 100%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돼도 해주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입원을 하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한 달을 입원을 했는데 정말 퇴원하고 3일 만에 다시 병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아프다는 그 진단 나온 부분만 치료를 하고 열심히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 했는데 3일 뒤에 쓰러져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다시 재검을 다시 해보니까 다른 부분이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달에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거를 검사를 안 해서 몰랐던 거죠. 근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3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느 한 부분 보고 그 부분이 잘못이다면 그 부분만 고쳐주는 거지 내 몸을 전체적으로 다 고쳐주지 않고 내가 진단이 아마 잘못됐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못 져줘요.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금 그 얘기가, 가령 최근에 서현순에다가 발목을 분들어 놨는데, 3개월 만에 손가락 분지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걸 왜 몰랐냐?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그것처럼 병원 의사가 신은 아니야. 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건 무엇을 했을 때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스스로 회복을 못해요. 영양소가 없다면.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병이 났을 때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병이 났을 때 잘 먹는다는 게 가령 지금 내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설탕 쪽쪽 빨고 있는다 그러면은요, 더 올라가요. 내가 지금 골다공증이 있어.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걸리 먹고 맥주 먹고 이러면은요, 골다공증이 더 심하대요. 그래서 잘 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구 안 당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회복할 수 있게, 내 스스로, 내 몸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잘 먹어야 된다. 에서 건강식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식품이 다시 한번 한쪽으로 편중된 거는 어떤 것도 맞는 게 없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쉬운 거 없다. 돈 된다는 거, 쉽게 된다는 거, 전부 사기잖아요. 전부 사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나로만 다 되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상담하는 경우에 이제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떠어떠한 불편이 있는데 하나만 먹으면 되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얼버무리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끊어버려요. 대충 얼버무리고. 하나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근데 그걸 바란다는 건 뭐예요? 평소에 만병통치약을 공짜를 사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당한 게 딱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소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똑같아요. 누군가가 약만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건강식품이라든가 우리가 잘 먹는 식생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세 카테고리를 놓고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식품만 좋아.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듣고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기가 돼버려. 뒤에서 반드시 탈이 와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의 도움은 필요해.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 이거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이야기할 거에서,